네, 오늘은 경제 이야기에 앞서서 기후변화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이제 나무 속 체리가 익어서 기후변화에 이제 위협을 받는 밥상 물가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체리 수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예,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때문인데 한번 좀 보실까요? 보시면 지난 40년 동안 한낮 50도 이상 치솟는 폭염일수가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14일에서 26일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해요.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미국인데 굉장히 폭염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부뿐만 아니라 지금 동부 쪽에서도 이제 폭염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실 만한 게 바로 이 50도라는 겁니다. 50도. 1년에 50도 이상 되는 날짜가 26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50도 이상이라고 해서 지금 좀 가늠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온도별 단계입니다. 국가에서 온도별로 이때는 관심을 갖고, 이때는 주의를 하고, 이때는 경계를 하고, 이때는 심각 단계다. 그러니까 외부 활동을 자제해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저희는 이 기준이 4개, 그리고 최고가 38도까지밖에 없어요. 하지만 미국은 그것과는 다르게 50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날짜가 1년에 26일이나 된다는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농장의 옥수수밭 역 배수로인데, 지금 이게 좀 삐쩍 마른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실 이 미국에서는 여기가 굉장히 그 옥수수를 재배하는 것으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굉장히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재배를 하는데, 이쪽에 있는 이제 옥수수 밭이 굉장히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해안가에는 조개가 있기 시작해요. 조개가 이거예요, 조개가. 조개가 있는다? 조개가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이죠. 대한민국에서도 어떤 바닷가에서 조개가 있는다, 이거는 굉장히 보기가 드물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바닷물 자체가 그렇게 뜨겁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액체이기 때문에 바닷가 주변에 있는 온도 변화가 굉장히 극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개가 있는다는 것은 이 수온 자체도 크게 변화가 있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인증사진 찍은 것을 보면 54도. 이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나 모르겠는데 54도 정도 되는 온도를 지금 미국에서 자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번 볼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 옥수수가 이렇게 삐쩍 마른 것을 보여주면 과연 그 농작물이 많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죠. 실제로 밀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12%, 옥수수는 11%가 올랐어요. 근데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미국 겁니다. 미국 옥수수 선물인데, 이 선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 선물이라는 것은 미래에 어떤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돈을 지불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선물은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미래의 가치를 예상해서 그 가치를 책정하는 거예요. 근데 2017년도부터 이게 쭉 안정되어서 오던 이 옥수수의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미래에 어떤 한 시점이 있겠죠? 어떤 한 시점에 옥수수의 가격이 치솟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많은 투자자들이. 그 말은 뭐냐면, 미래에 어떤 가치를 가질 것이다, 옥수수가 어떤 높은 가치를 가질 것이다, 희소성이 있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이 12%, 11%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기상상황, 즉 지구온난화 때문에 앞으로 더 미국 옥수수가 가격이 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이 FAO라는 단체가 있어요. UN 식량농업기구인데, 이제 UN 식량농업기구에서 올 8월 세계 식량 가격지수 FFPI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자, 보시면은 가장 먼저 연도별 식량 가격 지수예요.
2018년도 보이고요. 2019년도, 2020년도 지금 전체로 보이시는데 사실 2020년도도 뭔가 좀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는 스타트부터가 다릅니다.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돼서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품목별 가격 지수를 보시면 2020년 대비 2021년 설탕 뭐 이거 다 식물에서 나오는 거죠. 고기는 비교적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식물, 그러니까 농물, 곡물에서 재배되는 이제 다양한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USDA라고 이제 세계 농업 수급 전망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이 있는데요. 미국의 곡물 재고량이 2013년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농물을 이렇게 딱 재배하면은 이게 어떤 이제 창고에다가 이제 넣어야겠죠? 이게 어떤 창고라고 표현하기 좀 그럴 수 있는데 어떤 보관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좀 일정 기간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수출을 하든 뭐 내수 시장에 풀든 이제 다양한 경로를 거쳐 가겠죠. 그런데 이 재고량 자체가 굉장히 바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예요.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올해 봄에 파종한 밀이 63%가 발육 상태가 부실해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10배 정도 이제 치솟은 수치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이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 새싹, 이 밀이 아직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새싹이 자라기 시작해요. 왜? 온도가 높으니까 이제 새싹을 발아할 시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얘 안에 있는 밀은 아직 다 자라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수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급이 굉장히 질이 떨어진다. 질이 떨어지고 굉장히 불량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세계 이제 주요국 최하위 수준인 한국 곡물 자급률을 보실 건데요. 자, 대표적으로 호주 보시면은 이만큼이 오버해요. 이 정도만 있으면은 이제 자국민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고, 이게 넘친다는 거죠. 그럼 이거 다 어떻게 하죠? 수출합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들은 괜찮아요. 이게 미리 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아도 이 수출할 거를 내수시장에 풀면 되니까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이 나라들이죠. 일본, 한국. 일본보다 한국이 조금 더 심해요. 자, 그러면은 특히 어떤 곡물 품목이 굉장히 자국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시면은, 사실 쌀을 제외하고서 대부분의 곡물은 다 굉장히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밀, 옥수수가 굉장히 심각해요. 옥수수가 1% 정도에 불과한 이제 자급률을 보이면서 나머지 99%는 다 어디서 온다는 거죠? 해외에서 온다는 거예요. 다 이제 이런 나라들, 호주, 뭐 캐나다, 미국 뭐 이런 나라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입을 해야 되는데, 자, 굉장히 의존도가 높다는 건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거죠. 네, 위험하다는 건데, 근데 보시면 중국은 딱 100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 좀 뭔가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감탄했어요. 어떻게 뭐 101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어떻게 100.0 어떻게 100.0%를 유지하지? 보시면 대단해요. 이 시진핑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나가기 전에 지금 우리나라 이제 중국에서 남부 지역에 홍수가 발생해요. 홍수가 발생하니까 당연히 곡물 수급이 안 되기 시작하죠. 곡물 수급이 안 되기 시작하니까 인구는 뭐 통계상 13억 뭐 이런데 뭐 한 15에서 20억 정도 되겠죠, 인구. 이 인구 사람들이 계속 먹어야 되는데 이 곡물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어디서 가져오려고 하냐면 당연히 여기 미국에서 야, 좀만 떼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굉장히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당연히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오케이, 딜을 성사시킵니다. 딜을 성사시켜요. 그래서 이
시진핑 주석이 이제 그 중국을 굉장히 민심을 컨트롤하는데 굉장히 좋은 이제 차선책, 방안책을 내세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이 한국이죠. 예, 한국은 지금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 곡물 수급률, 곡물 이제 품목별 자급률을 굉장히 빠르게 해소해야 될 지금 필요성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 분명하게 있고, 추가로 보시면 지금 이제 이런 기사도 있어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지금 이 사진이 독일이에요. 독일입니다. 독일에서 이제 홍수가 났던 모습이고, 이제 옛날 개도국에서 있었던 일들뿐만 아니라 이제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캘리포니아 산불, 고온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면은 이제 산불이 자주 발생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베를린에서 찍은 건데, 지금 뭘 나타내고자 하는 거면 번개가 북극에서도 친다는 거예요. 북극. 원래 이 번개라는 거는 이제 구름이 있으면 이 밑에서 위로 이제 이 집안을 데운 열기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번개를 일으키기 시작하거든요. 이 번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이게 북극에서는 사실 굉장히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북극에서는. 왜 그러냐면 북극은 이 열기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이죠. 이 열 에너지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근데 북극에서 번개가 많이 발생한다. 그 말은 지구 전체적으로 굉장히 온도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걸 이 차트로 나타낸 게 있습니다. 번개가 2010년도에는 뭐 18,000회 정도 있었는데 15만 회로 작년에 15만 회가 측정이 됐죠. 이걸 보면 지구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자, 이걸 보시면서 이제 대한민국 곡물 자급률이 지금 이 지구온난화가 전체적으로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지구 전체가. 자, 그래서 이 곡물 자급률부터 일단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곡물 자급률이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만큼 이거는 경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국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연 한국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이걸 굉장히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